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또래 집단 괴롭힘 사건 속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들을 괴롭힌 동네 친구들이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집에 계속 찾아오자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황당한 답변을 해서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이 사건은 들어갈수록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CCTV 화면입니다. 깜깜한 밤에 학생 한 명이 현관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옷을 하나 받아서 사라집니다. 영상에 찍힌 시간을 봤더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다음은 일주일 뒤에 찍힌 영상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같은 친구가 또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맡겨둔 옷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친구는 이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학생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괴롭힌 친구들이 집에 계속 찾아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그 1시가 넘어서 친구 집에 불쑥 찾아가는 것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무슨 옷을 받아가는 겁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 친구들 옷입니다. 피해 학생 가족 말을 들어보면요. 예.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 친구들이 자기가 입던 옷을 피해 학생인 A군한테 맡긴다고 합니다. 네. 이런 옷이 집에 꽤 여러 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학생 어머니는 아들 친구 거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옷을 맡기면 대신 옷도 세탁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집단 괴롭힘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단순히 옷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명분은 맡겨둔 옷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실은 그걸 핑계로 아들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집에 놓고 가는 이유가 나가기 싫어도 옷 찾으러 왔어요 하는 핑계로 얘를 불러내는 거래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최근에. 네. 친구 아들 옷이니까 옷도 대신 세탁해 줬는데 뭐 이 옷은 둘째 치더라도 피해 가족 입장에서는 아들을 괴롭힌 아이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에겐 굉장한 스트레스였다고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계속해서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자 스트레스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면서 혹시 아들에게 보복은 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도 전에 보이지 않던 이상 반응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 앞서 처음에 보신 영상이 지난 1일 상황입니다. 새벽에 친구가 왔다가 돌아가자마자 아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가족은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문을 쾅쾅 닫았다 열었다 하고 막 아들 지르고 하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걸 보고 너무 놀란 상태여서 예, 이 못 보던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를 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요. 뭐라고 한 겁니까? 네, 당시 담당 경찰관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 피해 어머니가 경찰관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요. 피해 학생 아버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옷 달라고 한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예. 전화를 했는데 휴일이라서 경찰관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단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옷을 찾으러 왔으면 옷을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자, 불안하다고 도움을 청했는데 옷 찾으러 왔으면 옷을 돌려줘라. 이 경찰의 지금 답변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예. 상황을 보면 이미 열흘 전인 지난달 30일 아들을 괴롭힌 친구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조사 이전이긴 하지만요.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이미 배당을 받았고 어느 정도 심각성은 알았을 시점입니다. 물론 휴일이라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날 이런 문자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면서 전화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런데 옷을 찾으러 왔으면 옷 돌려줘라라고 덜렁 문자 한 통만 보냈으니 피해 가족은 황당을 넘어 화가 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담당 경찰관은 여성과 청소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 청소년과 직원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어머니, 네. 이거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럼 저도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피해 학생 어머니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저런 답변을 들으면 저라도 좀 화가 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은 이 일에 대한 해명을 들으러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담당 여성 청소년과 관계자는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건이 불거진 뒤로 피해 어머니는 경찰에 불신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급기야 경찰을 못 믿겠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게 아예 이사를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예, 여성 청소년과 말 그대로 여성과 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서고 더 세심하고 배려 있는 접근이 필요해서 만든 부서인데 자, 이런 말이 돌아왔다. 자, 그래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배 기자였습니다.